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좀 크게 그리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또 이중막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그려야 되겠죠? 그 생맥은 이 멤브레인, 이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을 뚫고 뭐가 들어오면은 그게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세포의 대화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또 너무 적게 들어오면은 세포 사로, 어, 그거를 아포칼립토라고 부르죠. 세포 사로 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도 문제고 너무 많이 빠져나가도 문제고 그리고 너무 적게 들어와도 문제고 너무 적게 빠져나가도 문제입니다. 적절한 레벨에서 그 레벨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바로 생명의 율동이고요. 이걸 우리는 에피제네틱스 그러니까 세포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바로 기억도 될 수 있고요, 학습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습관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삶과 죽음이라는 뭐에 국한한? 네, 세포의 개념에 국한한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요. 자, 이렇게 그렸죠? 자, 우리 여기에서 위에 있는 시냅스 하나를 더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위에 있는 시냅스를 하나를 더 그립시다. 이게 사실상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이거 전이죠. 이건 후죠. 왜? 전에서 후에게 뭔가를 주게 됩니다. 영향을 주게 돼요. 이거를 바로 프리 시냅스. 이거는 바로 포스트 시냅스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지질 이중막일 거니까요. 이렇게 멤버를 한번 쳐봅시다.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요. 일단 이걸 그렸어요. 자, 전 시간은 바로 라이프 하고 그 죽음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생가사라는 아주 큰 도미넌트한 입장에서 여기 있는 세포의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요, 바로 신드롬. 이걸 뭐라 부르죠? 우리가? 이걸 바로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증후군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게 바로 자폐입니다. 아우치. 자, 이 자폐를 왜 먼저 생가사 다음으로 꺼내들었는가 하면 여기 있는 자폐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소속들이 다 밝혀지고 있는데요. 자, 저도 여기에 관해서 지지난 해에 단행본 한 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바로 뇌와 자폐라는 건데요. 거기에 속속들이 다 적혀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생가사 다음에 바로 여기 있는 이런 신드롬 그 중에서도 자폐를 들어가는가 하면요. 여기 있는 자폐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의 한계점을 볼 수 있어요. 한계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자폐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천재들입니다. 요거 하나 설명드리기 위해서 결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234페이지 되는 단행본을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폐를 가진 여러분들 자폐 자녀를 둔 여러분들은 지금 현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맞지 않지만은 이 두뇌를 나중에 기대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그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단어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요거 핵심입니다. 왜 그런지를 여기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왜 우리는 그러면 생각할 때에, 사과라면 사과라는 단어하고 이미지하고 같이 떠올리죠? 그런데 이미지보다는 단어가 훨씬 더 먼저 떠오릅니다. 단어로 표현돼야지만은 또 기억이 되죠. 왜? 일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폐증을 앓는다기보다는 자폐증의 혜택을 본 그 친구들은요, 이 단어를 대체해가지고 이미지로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좋은 책이 한 권 있죠? 글자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거 책 제목입니다. 글자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미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자, 요거 우리 여러 자폐증을 동반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 관심이 있을 겁니다. 요거 한번 사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후속타로 뇌와 자폐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정확하게 자폐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폐가 왜 생기는지, 당연히 여기 세포에 있어서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 자폐를 어떻게 하면은 아주 막강한 천재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 일단은 분자 메커니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연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자, 이거 일단 지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해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부터 먼저 적겠습니다. 여기에 PSD라는, 자, 지금 여기가 뭔가 하면요, 여기가 지금 안파 채널이에요. 기억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 여기에 뭐가 하나 딱 달라붙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번호가 많은데요. PSD라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입니다. 스캐폴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효소가 있는데요. 그 효소가 아니고 PSD라는 단백질이에요. 여기다가 여기 있는 암파 채널, 그리고 N-메틸 아스파르테이트 채널, 혹은 암파 채널에 이렇게 삽입보다는 이렇게 달랑달랑 붙어 있습니다. 여기 표기상 이렇게 네모로 하는데요. 이게 사실상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자, 이렇게 이게 아미노산이 막 모여가지고요.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암파 채널입니다. 이게 거의 물리적 실체 원래 본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걸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PSD라는 게요, 자, 이렇게 막 꼬여 있습니다. 이게 꼬여 있는 요 실타래 자체가 뭡니까? 이게 바로 아미노산이죠? 네, 아미노산이 모여갖고 단백질이 되니까요. 자, 요런 모양으로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그리기 불편하니까 요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자폐 핵심이 되는 단백질 하나를 그려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 이거는 요런 식으로 납작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크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적겠습니다. CHANK 중에서 이거 발음해 보십시오. 바로 그 생크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그게 원래 생크가 아니고요. SH 앙크 단백질입니다. 이거를 줄여가지고 생크 단백질로 읽는데요. 이 중에서도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3예요. 요 3가, 자, 생크 단백질 1, 2, 3가 있습니다. 1은 기억에 맞물리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2는 사회성입니다. 여기 정리를 해드려 볼까요? 그게 지금 현재 밝혀진 사례인데요. 자, 1은, 이거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2는요, 이거는 바로 소셜, 사회성에 담당하고 있는 단백질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아우티즘. 이게 바로 자폐증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크의 유래인데요. 생크 단백질에 여기 있는 프로테인입니다. 요 세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쭉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 밝혀지지 않은 것 뿐이죠.
자, 여기 있는 사회성.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자폐 아동한테는 여기 있는 2번 생크 단백질보다는 3번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재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또 말을 일단 못하다 보니까요. 걔네들은 괴로운 겁니다. 자기 천재성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딱 스위칭 되면은 이게 생크 3가 없어지고 2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이게 바로 사회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왜 그렇다면 이렇게 훈련하면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됩니다. 단백질의 종류가 많은데요. 아미노산이 이렇게 엉켜있는 이 실타래가요. 이걸 풀어가지고 다시 재배열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단백질 자체를 변형이 돼야 되는 거는 이건 바로 후천적 학습에 의해 갖고 가능한데요. 그걸 바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자폐 치료라고 하죠. 재활 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 재활을 할 때요. 반복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자폐 아동들은 한 번 해가지고 이게 몸에 배지가 않습니다. 절대. 한 2년, 3년 정도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에 뭐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규칙이라는 룰인데요. 자폐 아동 자체는 이 룰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규범에 얽매이는 어떤 그런 그 자체를요, 굉장히 까탈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룰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에 뭐 과외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색종이를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려가지고 붙이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2년, 3년 길게 해주면은 규칙에 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여기 있는 실타래가 다시 한 번 더 재배열을 해서 3가 2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것도 과학적 사실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로 통계된 사실인데요. 여기 있는 천재성을 사회성으로 전환이 되면은 천재성을 잃게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우리 기존에 봤던 유명한 천재들은 다 전부 다 자폐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재성을 잃어버리는 게 바로 사회성으로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불가분의 관계니까 이게 많아지면 이게 적어지고 이게 적어지면 이게 많아지면 이게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 2, 3 이런 식으로 그 관계의 배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활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요. 만약에 천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재활 훈련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재성을 가지고 우리가 획기적인 사회 이득을 이득이라기보다는요. 사회에서 문화 현상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미켈란젤로 한번 보십시다. 미켈란젤로도 굉장한 극우 세력의 인간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 조차를 혐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죠. 자, 천지창조라는 그 유명한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재성을 아주 크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재활 훈련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폐 아동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물을 갖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 생크라는 단백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쭉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프리크이라는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STXBP5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네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자폐 관련된 단백질인데요. 영양을 서로가 주고받는데 여기 있는 프리시냅스에서 여기 때문에 영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뭐가 발생되는가 하면
바로 mTOR. 여기 있는 자, 뭐 어쨌든 여기 있는 토르라는 단백질한테 어떠한 영양, 그러니까 요거를 생성할 수 있는 인자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CNTN BP5, BP2죠. 콘탁틴이라는 단백질을 형성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논문이 각각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있는 보십시오. 여기 콘탁틴이라는 단백질은 모든 어떤 그 정신체계적인 질병의 혼합, 그러니까 혼재해가지고 자폐증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다른 유명한 자폐 성향을 보이는 그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증후군들이 있어요. 거기에 다 혼재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바로 진,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죠. 네, 진 체인지를, 그러니까 유전 형질 변형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여기에서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염기 서열을 지나서 염기가 핵산이 모여가지고 RNA가 모여가지고 DNA를 만들고 여기 한 가닥이고 두 가닥을 이중나선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쭉 모여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바로 리보스와 결합해가지고 여기 있는 정품 단백질 하나를 만들어내고 이게 모여가지고 단백질이라기보다는 핵산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을 만들어내고 이게 바로 아미노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미노산이 모여갖고 단백질을 만들죠. 여기 있는 진 유전 형질의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체를 학습해가지고 바뀌어놓는 것을 바로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릅니다. 후성 유전학입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 있는 다음 주에는요, 이 자폐에 대한 모든 단백질을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정신병, 그러니까 정신병이라기보다는 정신 이상적인 그 현상 모두가 전부 다 단백질 레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단백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훈련만 잘 시켜주면 모든 증후군들이 어느 정도는 보완이나 해결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게 뭔가 하면 그게 자꾸 요즘 재활사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그 한 곳에 쭉 오래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자꾸 로테이션 바뀌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훈련됐다가 풀어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큰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 친구들이 계속 꾸준하게만 하면은 반드시 학습되어지고요. 이 학습은 여기 있는 DNA와 유전 형질을 반드시 변형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 훈련 받아도 아무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겁니다. 확실하게 길게 그 재활 훈련을 가지면은 후성적으로 유전이 체인징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학습에 의한 후성 유전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개괄적인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 있는 단백질 중에 한 4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오늘 한 10가지 정도밖에 안 나왔죠? 다음 주에 이어서 그 모든 단백질 다 망라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